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4월 달에 뭐가 있다면 444인데 그냥 헛소리 하는 겁니다. 444하고 동시에 48이네요. 네네네. 4월 달에 6일 날 한다면 416이고 자 건국 선포 이후에 이튿날 인접한 아랍 국가들의 군대가 이 지역을 침공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네. 지금 만약에 각국이 현대적인 무기를 지금처럼 갖고 있고 미국이 장기적인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자칫하면 대단히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미국이 부도가 났다 가상적으로 저는 뭐 국가 통화로 전환하거나 제 기술을 사야 된다고 이게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요. 한 개를 빼주면은 그게 안 이루어질 거라고. 통화를 마구 남발하는 나라가 평가 가치가 미국 통화 평가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무역 적자 플러스 전쟁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하기 했을 때 미국이 과연 핵투사를 갖다 아랍국 전체에 투사할 수 있는 문제이냐, 아니 이스라엘이 아랍국 전체에 투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핵을 이미 이란 같은 데가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봅시다. 이게 이슬람 숫자가 중동 이슬람 국가 인구수를 봅시다. 군사력을 무한 투사할 수 있는데 이집트까지도 돌아설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이집트, 이란도 가장 많은 인구수를 이집트에서 1억 명 이상의 이슬람 인구를 이집트도 이슬람 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도 8,500만, 터키도 8,500만, 터키도 이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그들의 생활이 이슬람 율법을 따라서 하고 있는 나라가 꽤 많아서 이라크는 4천만 이상 이들 전체를 적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데요. 3,500만 이상 예멘이 3천만 명 이상 시리아가 1,800, 2천만 명 이상 요르단이 1,000만 명 이상 아랍에미리트가 1,000만 명 수준 군사력을 투사했을 때 이슬람이 지금 940만인데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 현대적인 무기 안에서 무기 체계를 다 갖고 있어요. 미국이 만약에 군사적인 지원을 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단독으로 탄약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핵을 투사할 수 있다면 가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투사하지 않겠습니까? 자멸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 간에 만약에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비밀리에 핵발전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미 다 핵을 다 갖고 있다고 합시다. 아마 누군가의 의도가 가상적으로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명의 이슬람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고요. 중동 이슬람 국가는 대체로 젊은 층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란, 터키, 이집트가 중동적 인구의 핵심을 이룬다. 핵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중동 국가는 했을 때 이들이 과연 우라늄 농축을 안 했을까요? 비밀리에 하려면 사람이 그렇죠. 비밀리에 하려면 다 하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바라카 원자력 건설 1, 2, 3호기가 상하분전 중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 가동국이다. 튀르키가 아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러시아 협력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집트가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인다. 전 세계는 원자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제약을 줄 수 있나에 이제 자기네들은 하고 있으면서 미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중동 국가 전체가 법치주의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분위기가 딱 좋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모든 일에는 1초 안에 해결할 수 없고 5초 안에 유대교를 전 세계 중동에 모두 이슬람을 유대교로 바꿀 수 있는가, 개종시킬 수 있습니까? 5초 안에? 불가능하죠. 네, 매우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일이 어떤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만, 이슬람 이게 미국의 존재 없이 이스라엘 혼자서 마치 1차 이렇게 중동 전쟁이나 옛날에 중동이 일어났을 때는 중동 전체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현대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상적인 판단이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정상인가를 생각을 해. 그들은 현대적인 무기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또는 계속 여러 나라에서 사들일 수 있다라고. 현대 무기 체계는 무기가 전쟁을 우수한 무기가 전쟁의 어떤 승부를 결정짓죠.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숫자가 많거나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그 숫자를 대학살을 했을 때 가상적으로 인류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범죄가 되겠죠. 전 세계가 적대국이 될 것 같은데 전쟁 중에서 그 나라 경제는 쑥대밭이 되거나 그 나라의 모든 것이 파괴되거나 거지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 솔로몬 성전을 세우지 않았고 나라가 하려면 진작에 하시지 공국가에 그냥 예루살렘을 독립해갖고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지 왜 지금 시점이냐라는 거죠. 왜 그때는 안 했지? 중동에서 이겼을 때가 가장 좋았을 때였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말씀 지금 보면은 만약에 외국에서 어떤 나라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정제된 폴리토늄이나 우라늄을 갖다 줄 수는 없나요? 굳이 뭐 햇발전소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갖다 줘가고 세계 국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던데 그냥 만화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걸까요? 국제시장에서 플루토늄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가?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플루토늄을 구매할지는 불가능하지만 자 우라늄을 아무 시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제시장에서 우라늄 농축을 구매할 수는 있다. 우라늄 농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공급자들이야 과점된 시장 국제 통제를 받는다.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우라늄 러시아 로사톰, 유럽 유렌코, 프랑스 오라노, 중국 CNNC, 미국 센트럴스 에너지 소수의 국가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농축 시장의 40% 차지하는 최대 공급자다. 이란까지도 군사 협력을 했던 부분인데요.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 및 이동 시 국제원자력기 안전 조치와 수출입 통제를 받는다. 이런 부분. 러시아가 만약에 해체됐을 때 소련이 그들이 러시아가 소련 해체 시 소련 해체 시 우라늄 플루토늄을 통제했는가의 문제인데요. 구글 자료에 의하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았다. 우라늄 플루토늄 핵물질은 심각한 유출 만부기를
1991년 소련 해체 시 핵물질 원통력이 심각한 유출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핵무기 관리체가 무너졌다. 핵시장이 암시에 나온 제3국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련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여러 신생 독립국 핵무기, 핵물질이 분산되었다. 러시아는 그때 핵무기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고농축 우라늄을 수출을 했고요. 이렇게 수출을 하고 플루토늄은 원전 연료로 재활용하는 공간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만이 아니라는 소련 해체 과정에서 여러 국가에서 이것이 유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 그래서 초기의 극심한 혼란으로 일부 핵물질은 통제망에서 벗어나 암시장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한다면 누가 가르쳐주나요? 소련 해체 초기에는 핵물질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거니면 만약에 핵물질이 북한 같은 미국의 적대적인 이런 나라에서 핵물질이 수출되었다면 이것을 100%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굳이 원자력을 갖고 있을 원자력 건설을 해갖고 갖고 있냐는 국제시장에서 가지고 있거나 중동 국가 안에서 북한과 협력하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중동 북한과 협력하는 국가 중국이 러시아가 있고 북한 인도네시아 등 일부 우호적 국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동 국가 북한과 협력하는 중동 국가를 봅시다. 이란과는 최근 대표단 파견들을 통해 밀착하고 있다. 반미 성향의 국가들과 군사 및 기술 협력을 유지해왔다. 시리아는 과거부터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집트도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세 나라인데요. 또 다른 데는 없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로 먼저 아시아계 캄보디아도 그렇잖아요. 아시아다 그러면 그쪽 나라로 무기가 먼저 가서 핵물질이 먼저 가서 거기를 통해서 거래된다면 100%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놔두고 이제 거기서 2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운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또 이스라엘 그렇죠. 중동 쪽으로 이것이 갔다면 이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100% 통제 가능합니까? 지금 북한이 핵이 언제 만들어졌죠? 북한 핵발전소 건설 시기에 대해서 봅시다. 1960년대 소련의 기술 지원으로 시작되어서요. 1970년대 이후에 자체 기술로 영변 일대 연구 및 발전용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건설했다. 이렇게 영변 1979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력 착공 86년 가동했습니다. 지금 몇 년이죠? 20년 하고 25년 45년 40년 정도 걸렸네요. 지금 4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들이 핵물질을 하나도 생산 안 했을까요? 많이 생산해갖고 무기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잠수함 투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1989년에 연간 80톤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이 원자력을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한 핵무기 북한은 아주 선한 나라여서 그들은 물질을 수출하지 않을까요? 동맹국에 줬을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반미 연대다 그러면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렇죠. 핵을 갖다 투사할 수 있으면은 이스라엘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나라가 작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1 석유를 대신해 가지고 $1 결제를 석유 결제 $1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 채택을 해버립니다. 전격적으로.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세계
전 세계가 미국과 또 이스라엘이 고립이 되거나 전 세계 어떤 전 세계 유엔 차원의 대통령이 나오거나 이렇게 세계 정부 이렇게 나오거나 아시아 통화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세계 통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세계 통화를 중국과 러시아는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100% 핵물질을 통제할 수 있나요? 굳이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어야지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근데 제 방식의 우라늄 토는 플루토늄의 가루를 미세하게 분말이나 액상으로 만들어서 우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비행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한 개나 두 개, 세 개를 반응을 시켰을 때 이것은 기존의 핵물질을 굳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